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스피가 어제 하루 5개의 글로벌 악재를 다 맞고도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주류 보도들이 시장이 회복됐다고 부르는데 솔직히 이건 표면만 본 거예요. 회복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학습한 시장이 작동한 거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다면 한국 시장이 어제처럼 차분하게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같은 시점에 부동산은 왜 정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표면과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세 층으로 들어가 봅니다. 코스피 0.41% 안에 정부 1년 차에 두 얼굴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만 미리 던지면 어제 스페이스X 공모에 청약된 자금이 필요액의 4배예요. 대략 400조 원 이상이 그쪽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에서 차익 실현된 돈이 거기로 빠진 정황이 잡혀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변수냐까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어제 하루 시장 데이터가 아닙니다. 1년차 정부가 직면한 두 개의 다른 구조거든요. 부동산은 내부 구조예요. 강남은 잡았는데 중가주택은 못 잡은 그림, 증시는 외부 압력입니다. 이란부터 AI 거품 우려, 미국 CPI까지 글로벌에서 다 들어왔는데 결국 견딘 그림이에요. 같은 시점에 두 그림이 같이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까놓고 말하면 한국 시장의 두 얼굴이 어제 하루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이 나타난 거예요. 거울 두 개를 다른 방향으로 들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진짜 그림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세 층으로 갑니다. 표면 어제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반응했는지, 동기 누가 어떤 압력을 흡수했는지, 결과 7월 정부 발표 앞에서 진짜 시험이 뭔지 한 층씩 내려가요. 지상파 경제 뉴스만 보면 이런 그림 절대 안 잡혀요. 예. 코스피 숫자 따로 부동산 따로 이란 따로 다르거든요. 같은 시점에 같이 봐야 보이는 건데 일단 부동산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달 거래량 348건이에요. 그중 상승이 187건, 하락이 126건, 미세하게 상승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거래량 줄어든 게 왜 위안이냐?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시장이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시 쪽 보면은요, 어제 코스피 7762에 0.41% 플러스 마감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4% 이상 상승했어요. 1시 58분 넘어가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산다는 신호예요. 삼성전자 229, 900원 선, SK하이닉스 210만 원 선 회복.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량 줄어서 정부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 증시는 5개 글로벌 악재를 다 받고도 양전, 한쪽은 정부의 다음 한 수를 기다리고 한쪽은 외부 충격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정부 1년이 지났는데 강남 가격은 잡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가주택은 몇 달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정책이 어떻게 한쪽은 잡고 한쪽은 못 잡습니까? 같은 시장이라는 게 맞나요? 같은 정책이 한쪽은 잡고 한쪽은 못 잡는다. 이게 우연일 수 없거든요. 까보면 답이 나옵니다. 강남은 거품이 빠지면서 매수 심리가 식은 거고 중간은 거품 단계도 아니었어요. 실수요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 시장이거든요. 거품을 잡는 정책으로는 실수요 시장이 안 잡힙니다. 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에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 안 움직이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몰리거든요. 임대료가 천천히 올라가요. 정부가 7월에 매매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못 주면 전월세 부담이 다음 분기에 그대로 가계 비용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시장 분석가들이 시간 부족하다고 보는 진짜 이유예요.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그래도 그나마 잘 됐다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일부 시장 분석가들, 한문도 교수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은 잡았는데 중가가 안 잡혔으면 1단계는 성공했고 2단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7월 기자회견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이미 예고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같이 해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분간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는 중이니 시장이 좀 기다려 달라고. 중과주택에 약간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강남 먼저 잡고 가겠다고. 다음 단계는 이런 순서로 갈 거라고. 이렇게 신호를 줘야 시장이 정확히 다음 행동을 정하거든요. 잠깐만요.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은 건지 가래가 필요한 일을 홈이로 손댄 건지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뭘 할 건지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정부 정책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하실 수 있어요. 한 교수 분석도 그 방향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남 잡힌 건 분명한 성공이에요. 1년 만에 가능했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질문은 다른 데 있어요. 1단계가 끝났는데 2단계가 왜 늦어지고 있는가? 한 교수가 정말 짚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주지 못한 시간.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87년 노태우, 8년 이명박, 부동산 안정시킨 두 번의 사례 모두 결정적인 시점에 정부가 확실한 키 한 장을 던졌어요. 그 키가 뭐였는지 이게 오늘 핵심이고 7월 발표가 그 키를 던지는 시점입니다. 식당이 비싸냐 싸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맛이 결정하잖아요. 정책도 똑같아요. 결국 시장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본질이 맞으면 사이드 정책은 다 따라옵니다. 한 교수의 분석이 정확히 이 지점을 짚은 거예요. 지상파에서 흔히 보는 정부 1년 성과 평가식 보도로는 이 그림 안 잡혀요. 강남 안정의 의미를 1단계 완료로 읽느냐, 정책 한계로 읽느냐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그림인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키가 뭐냐? 역사를 한번 까봅시다. 87년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공급 발표가 나왔어요. 89년에 정책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시장도 긴가민가했습니다. 90년, 91년 초까지는 잔재가 남아서 가격이 버텼어요. 그런데 92년 넘어가니까 시장이 확신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들어오는구나. 그때부터 안정기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추가가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신도시 5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교통 인프라도 같이 깔아주고 분양가도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선까지 낮췄어요. 그렇게 90년부터 98년 IMF 직전까지 역대 가장 안정된 부동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90년대 신도시 공급이 효과를 본 건 단순히 양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가격도 같이 잡혔습니다. 1992년 분당 첫 입주 분양가가 평당 200만 원대였어요. 당시 강남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이 그걸 본 거예요. 공급이 들어오는데 가격도 시장이 부담 가능한 선이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8년 보금자리 주택도 같은 구조예요. 시세 대비 반값. 그러니까 시장이 즉시 반응한 거고요. 분양가가 시세를 따라가면 신호가 안 가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명백하게 낮을 때 그때 시장이 정부가 시장 룰을 다시 쓴다고 인식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진짜 의미예요. 8년 이명박 정부 때는 같은 구조의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강남 세곡동,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을 반값 분양으로 던졌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요. 4년 동안 완전히 정리됐고 풍선 효과로 지방 일부가 좀 올랐지만 서울 안정화 효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시기의 공통점 까보면 단순합니다. 첫째, 공급량을 확실히. 둘째, 빨리. 셋째, 분양가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선까지.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시장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 현재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5월 17일 개혁위원회에서 시세 차익 80% 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이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질은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87년과 8년 두 번 다 시장을 움직였던 그 키. 한 교수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7월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1번 슬롯에 들어가면 거의 100% 성공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세 차익 상한 같은 사이드 정책으로 자꾸 본질을 비껴가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이 신호를 7월에 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옆길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시계획에서도 그렇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그래요. 87년에 검증됐고 8년에 다시 검증된 답입니다. 새로 발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게 그냥 정책 도구가 아니에요. 87년에 시장을 움직였고 8년에 다시 움직였던 그 키예요. 정확히 같은 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30이랑 6070의 투표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4050이 동원이 안 됐고요. 평소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4050이 왜 투표장에 안 갔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여기서 분석이 갈립니다. 이광수 대표는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안 나갔다고 봤어요. 한문도 교수는 한층 더 들어갑니다. 왜 안 나갔는가? 세 가지가 겹쳤어요. 첫째, 정원호 후보의 임대료 동결 인하 공약 뉴욕 맘단이 모델 가져온 거죠. 그런데 서울 시민 53%가 무주택자예요. 그중에서도 임차인만 일부가 직접 수혜자고 나머지 다수에게는 내일이 아니에요. 타겟 설정이 너무 좁았습니다. 둘째, 재건축 권한을 구청으로 넘기겠다는 발언.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은 원래 서울시 권한이고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이 구청 권한이에요. 시장 권한을 구청으로 넘긴다는 게 도시계획 일관성과 충돌하거든요. 조합원들이 바로 봤어요. 이거 실현성 약하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무주택자들은 이 공약에 관심이라도 가질까요? 안 갔습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였어요. 중앙정부 정책과 후보 정책의 방향성이 다르게 갔습니다. 정부는 강남 잡고 다음 단계로 가는 중인데 후보는 임대료 동결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합예술입니다, 진짜. 세 개가 다 겹치니까 4050이 내가 가야 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후보 한 명의 전략 실패예요. 콩쥐 자리에 팥쥐 옷 입혀서 내보낸 그림이거든요. 서울 시민 다수가 누구인지 무주택자 53%인 도시. 그 다수에게 내가 너희 편이다라는 신호가 안 갔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자충수였죠. 자, 이제 증시로 갑니다. 어제 한국 시장이 받은 5개 글로벌 악재. 제일 먼저 미국 것이 우려. 까보면 신규 데이터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기존 우려가 재발화된 거고 시장은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제한적 악재로 마침표 찍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오라클 한 종목 대량 매도. 이거 보고 AI 전체가 흔들린다고 해석한 보도들이 있어요. 한 종목 차익 실현을 섹터 위기로 확대 해석한 겁니다. 하루빛이고 말리를 10%씩 내다 팔 일이냐? 시장이 그걸 판단한 거예요. 약한 악재, 마침표. 세 번째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손정희가 오픈 AI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거절당한 사건. 표면적으로는 AI 유동성이 막혔다로 익힙니다. 뚜껑 열어보면 오픈 AI가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평가 방법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상장 주식이면 객관적 주가가 있으니까 평가액 대비 60% 대출해주면 끝나요. 비상장은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난항에 빠진 거지 AI 거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0으로 보고 갑니다. 네 번째, 스페이스X IPO. 공모 자금 750억 달러가 필요한데 청약은 그 4배. 대략 400조 원 이상 자금이 거기로 빨려들고 있어요. 우리 장자금도 일부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끝나요. 청약 마감입니다. 블랙홀이 닫히는 거예요. 제한적. 5번째가 진짜 큰 거예요. 미국 CPI 발표. 이 로직 외우세요. 유가 가면 물가 가고, 물가 가면 금리 가고, 금리 가면 증시 갑니다. 이게 키예요. 시장 예상치가 4.2% 전년 동기 대비. 월간으로는 0.5%. 막상 뚜껑 열었더니 정확히 예상대로 4.2에 0.5가 나왔어요. 1월에 2.4%였던 게 3월에 3.3, 4월에 3.8, 5월에 4.2. 절대값으로는 분명히 높아진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안도로 해석했습니다. 예상 위로 넘어간 게 최악인데 그건 면했다. 그리고 한 줄 더 들어갑니다. 식음료 기름값 빼고 본 코어 CPI. 이게 예상보다 0.1 낮게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기름값이 다른 물가로 전이가 덜 됐다는 겁니다. 햄버거나 김밥값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면 한국장도 어제 플러스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깼습니다. 트럼프 이란 격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됐고요. 미국장은 결국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0.41%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악재를 미국보다 더 차분하게 해석한 거예요. 1년 전이라면 가능했을까요? 솔직히 아닙니다.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건 전력 부족이 아니었잖아요. 동남풍 하나가 결정했어요. 어제 시장에서 동남풍 역할은 CPI 코어가 0.1 낮게 나온 그 한 줄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6월에 트럼프 관세 발표가 한번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루에 2%씩 빠지고 다음 날에도 출렁였어요. 같은 강도의 외부 충격에 그때는 시장이 패닉으로 반응했고 어제는 분리 해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정부 신호와 시장 신호가 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외환 시장 개입 조절, 한미 통화 라인 재정비, 반도체 수출 통제, 우회로 정비 이런 인프라가 깔리니까 시장도 같은 악재를 다른 각도로 받게 된 겁니다. 어제 0.41%는 그 누적의 결과예요. 한국 시장이 어제 본 그림을 정리하면 4개는 제한적, 하나는 그나마 선방, 마지막 하나만 진짜 변수. 시장은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서 해석했어요. 이게 1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어제 시장이 본 건 트럼프가 아니라 1년 동안 학습한 신호 해석 능력이에요. 한 줄 더 갈게요. 처음에 코스피 0.41%가 왜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건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작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코스피가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한국 시장이 외부 악재는 1년 동안 학습해서 차분히 받아내는데 내부 부동산은 왜 1년이 지나도 신호를 못 받았는가? 답이 7월에 나와요. 이제 7월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요. 시나리오 A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1번 슬롯에 던지는 경우 시장이 87년과 8년처럼 즉시 반응합니다. 거래량 줄어든 현 상태가 사실은 공급 신호 대기 중이었다는 게 사후 확인되는 거예요. 중가주택까지 안정화 들어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4050의 4년차 평가 시점까지 정부 신뢰가 회복되는 흐름, 시나리오 B 사이드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경우 시세 차익 상한이나 세제 같은 도구로 채워지면 시장은 본질을 비껴간 발표로 해석합니다. 다음 단계 신호대기가 더 길어지고요. 한 교수가 우려하는 그림이 정확히 이거예요. 1년 차에 놓친 시간이 2년 차로 누적됩니다. 하나 더 짚을게요. 시나리오 B로 가면 2030 청약시장에 어떤 신호가 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본질 정책이 안 나오면 분양가가 시세 추종으로 갑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흐름이 가속화돼요. 이게 곧 다음 선거에서 4050뿐 아니라 2030 동원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 때 4050이 안 움직인 게 다음에는 2030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시나리오 A로 가면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무주택 청년이 다시 정책을 자기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정치 변수가 아니라 생활 변수로 돌아오는 7월 1번 슬롯이 결정하는 게 그 정도까지 갑니다. 여기에 2란 변수가 겹쳐요. 5월 CPI가 진짜 상단이었는지 이걸 결정하는 게 2란 격화 여부거든요. 만약 마무리되면 유가 안정, 물가 안정, 금리 인상 우려가 풀립니다. 그 시점에 7월 발표가 들어가면 효과가 곱절로 갑니다. 격화되면 반대로 6월 CPI가 5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 효과가 외부 변수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까놓고 말하면 7월 정부 발표의 효과는 외부 변수와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절반,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절반이에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 아니라 거위가 알을 낳을 환경을 1년 동안 정리해 온 거예요. 7월은 그 정리가 키를 던지는 시점이고요. 다만 그 키가 어떤 키냐, 본질의 키인지 사이드의 키인지 이게 다음 4년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음 전월세 계약이고 청약이고 이사 계획이거든요. 정부 1년차 시험이 7월 한 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정리하면요. 코스피 0.41%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7월에 멈춰 있습니다. 7월 1번 슬롯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단순한 부동산 발표가 아니에요. 1년차 정부가 다음 4년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신호거든요. 지상파 경제 뉴스만 보면 이 흐름이 안 잡혀요.
코스피 따로, 부동산 따로, 이란 따로 다루니까요. 같은 시점에 같이 봐야 그림이 잡히는데 다음 국면 같이 추적할 가치 있다고 보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5월 CPI가 진짜 상단이었는지 6월 발표로 확인되는 시점, 이란 협상 결과, 그리고 7월 정보 발표 이 세 개가 한 달 안에 다 들어와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